안녕하십니까. Find Stock DNA 창립자 한창호입니다. Find Stock DNA는요, Stock DNA라고 하는 첨단의 주식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각 종목의 유전자를 분석해 가지고요, 그 종목의 주가에서 노이즈를 다 제거한 본질적 주가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 주가에 다양한 기술적 분석을 적용하여 투자 대상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첨단의 주식 투자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요, 스탁 DNA가 산출한 본질적 주가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적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기술적 지표는요, 모멘텀 지표 중에 하나인 RSI입니다. 이거는 뭐 상대적 매수 강도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요 RSI는요, 어떤 특정 종목이 지금 어떤 그 가매도 구간이 있는지, 가매수 구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기술적 지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RSI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SI는요, average gain을요, average gain과 average loss의 합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 100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자고 하면요, average gain의 그 비율을 특정한 게 RSI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제 average gain은 뭐냐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RSI를 계산할 때요, 첫 번째 RSI를, 맨 처음 이제 RSI를 계산할 때는요, average gain을요, 최근 P일 동안, 요 P는 뭐 여러분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적절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P일 동안 상승 마감한, 그러니까 시장의 그 시초가보다 종가가 더 높게 끝난 날들, 상승 마감한 거래일의 가격 변화율 합계, 상승 마감한 일에 이제 가격이 얼마만큼 시초가에서 종가까지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느냐, 그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다 더한 다음에 이거를 P로 나눈 게 average gain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개념으로요, average loss는요, 최근 필요 동안 하락 마감한 거래일에 가격 변화율을 다 합쳐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시초가에서 종가가 마이너스가 된 것들을 다 합치는데, 그 합칠 때요, 다 절대값을 계산해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한 그만큼을 다 계산해서, 합치고요. 그걸 P로 나눈 게 average loss가 됩니다. 이 첫 번째 RSI를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average gain과 average loss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두 번째부터의 RSI는요, 요거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현재의 가격 변화율에 그 다음에 이전의 average gain의 P-1만큼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격 변화율을 더한 다음에 요 두 개를 더해서요, 이제 그 P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하자고 하면요, 이전의 Ag의 그 average gain에 그 1 마이너스 P분의 1만큼의 가중치를 주고요, 현재의 가격 변화율에 P분의 1만큼의 가중치를 줘서 average gain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average loss도요, 동일한 방법으로요, 이전의 average loss에 1-P분의 1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가격 변화율에 P분의 1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요, 평균을 구한 것, 이게 바로 average loss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 average loss하고 average gain을 계산할 때요, 우리가 이제 그 계산 방법을 좀 요약해 보자고 하면요, average gain 계산 시에 하락 마감한 날의 그 가격 변화율은요, 우리 다 0으로 취급해 버리고요, 0으로 취급하니까 상승 마감한 일의 가격 변화율만 계산 합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average loss도요. 상승 마감한 이런 날은 그 가격 변화율 0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average loss를 계산할 때는요. 하락 마감한 날의 가격 변화율의 절대값만큼 다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 변화율을 계산할 때는요.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절대값을 가지고서요. 그 합계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RSI의 용도는요. 투자 자산 가격.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간단히 생각하면 주식입니다. 주식이 가매입 혹은 가매도 구간에 도달했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그래서 흔히 RSI가요. 우리 70 이상이 될 때는요. 이거는 가매입 구간에 지금 해당 주식이 들어가 있다. 또는 뭐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RSI가 30 이하일 때는요. 가매도 또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RSI를 계산할 때 기간, 이 P를 얼마로 해야 되냐. 요거는 뭐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P값을 적절히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사용하는 거는요. 14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P값을요. 너무 짧은 값으로 사용하면요. RSI의 변화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요. 우리가 그 RSI를 이용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너무 긴 기간을 사용해서 RSI를 계산하면요. RSI가 상당히 밋밋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뭐 또 어떻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뭐 보통 RSI는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뭐 적절한 값을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RSI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기본값 14를 사용하실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RSI를 이용해서요. 이제 우리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가장 기본적인 투자 전략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RSI 값이 70 이상이다. 그럼 이거는 가매입 또는 고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으므로 가매입 또는 고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주식은요. 조만간 하락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뭐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요.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일 RSI 값이 7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70 이하로 다시 뚫고 내려가면요. 이게 이제 약세장이 시작되었다는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RSI가 70 이상일 때는요. 이거 조만간 가격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투자를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RSI 값이 30 이하가 되면요. 이거는 가매도 또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 주가가요. 조만간 상승세로 반전하거나 또는 본격적으로 반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요. 가격 조정, 뭐 여기서 가격 조정이면 상승이 되겠죠. 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요. RSI 값이 30을 이하에 있다가 30을 뚫고 올라가면요. 이거 이제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요. 요때 맞춰서 적절하게 매입과 매도를 타이밍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RSI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언제 그 매입을 하고 매도를 해야 되겠냐 할 때는요. 물론 RSI 값이 특정 값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매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는 건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요. 일단 RSI 값이 30 이상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종종
70 이상 값을 자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이거는 이 종목은 지금요. 그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그 상승 추세에서요. 그 연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해도 RSI가 70에 도달하지 못하고 30으로 자꾸 떨어지면요. 이거는요. 상승 추세가 좀 약화돼 가지고 갑자기 그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30 이상에 머물고 70 이상으로 자주 올라가야만 상승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지. 이게 70에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30 이하로 툭툭 떨어진다. 그러면요. 이거는 상승 추세가요. 상당히 약화되고 조만간 하락 반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요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는요. 상승 추세하고 반대가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RSI 값이 70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30 이하로 자주 떨어진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 이 해당 종목이 하락 추세에 지금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그 하락 추세에서 가격이 연속적으로 막 이렇게 요동을 치지는 하지만 RSI 값이 30 이하로는 거의 내려가지 않고 70 이상으로 자주 이렇게 솟구친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가 거의 끝나가고 이게 이제 하락 추세가 좀 약화되고 상승 추세로 이게 반전할 그런 기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RSI를 사용한 투자 전략은요. 어찌 보면은 좀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매일 RSI 값의 변화를요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요. 이게 이제 해당 종목의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SI를 이용한 또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요. RSI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이버전스는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있고요.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불리시 다이버전스 개념은요. 가매도를 나타내는 RSI 값 영역하에서 그러니까 가매도라고 하면요. 이게 30 이하를 의미하겠죠. 나타내는 RSI에서요. RSI의 그 저가, 저점은 자꾸 상승을 하고요. 자산 가격의 저가는요. 자꾸 하락하는 경우 이게 불리시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럼 이거는 뭘 나타내냐면요. 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적절한 기회를 택하셔서 주식의 매입하시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어리시 다이버전스는요, 그거 딱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매입을 나타내는 RSI, 그 가매입을 나타낸다 하면 RSI가 70 이상 되는 경우죠. RSI가 70 이상 있을 때 RSI의 고점은요, 자꾸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자산 가격의 고점이 뭐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를요, 베어리시 다이버전스라 합니다. 요거는요, 이럴 경우에는 그 해당 주가가요, 하락 모멘텀을 점점 키워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하락 모멘텀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종목은요, 적절한 시점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요, 매도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RSI를 이용한 또 다른 그 투자 전략으로서요, 스윙 리젝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리시 스윙 리젝션 하고요, 베어리시 스윙 리젝션, 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먼저 불리시 스윙 리젝션은요, 그 RSI가 쭉 떨어져 가지고요, 가매도 영역에 진입, 그러니까 30 이하로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RSI가
들어갔다가 RSI가 30 이상으로 다시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RSI가 가매도 영역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서 어떠한 저점을 형성한다. 그리고 저점을 형성하고요. RSI가 가장 최근의 고가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이게 불리시 스윙 리젝션입니다. 이럴 경우 만일 이제 요렇게 RSI가 형성이 되면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시장의 해당 종목이 이제 상승 기류를 탔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요. 우리가 이제 해당 종목을 매입하실 거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bearish swing rejection은요. 이제 bullish swing rejection이 딱 반대가 됩니다. 요거는요. RSI가 상승해 가지고요. 가매입 영역에 이제 일단 진입을 하고 그러니까 70 이상으로 일단 들어갔다가 RSI가 이제 70 이하로 하락을 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RSI가 다시 가매입 영역, 그러니까 70 이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요. 않으면서 이게 어떤 꼭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bearish 스윙 리젝션인데요. 이때 RSI가 가장 최근의 저가보다 더 낮아지면요. 이게 이제 bearish 스윙 리젝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요. 해당 주가가요.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하나의 징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요. 이런 징표가 나타나면요. 이제 해당 종목을 적절한 시점을 통해서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좀 매일 이 RSI의 변화를 꾸준히 좀 지켜 보셔야만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좀 부지런하셔야 될 겁니다. 요거 RSI의 스윙 리젝션 전략을 취하시려고 하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시스템을 두고요.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RSI를 이용하실 때요. 좀 조심하셔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 RSI는요. 이 모멘텀 지표입니다. 그래서요. 대세 상승장에서는 RSI 값이 상당 기간 가매입 구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세 하락장에서는요. RSI 값이 우리가 흔히 가매도 영역이다 하는 영역에 상당히 오래 머물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대세 상승, 그러니까 대세장에서는요. 적용하실 때 대세 상승 또는 대세 하락장에서 적용하실 때는요. 지금 가매입인지 가매도인지 요거를 판단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RSI를 적용하기 가장 좋은 거는요. 대세 상승 또는 대세 하락장보다 강세장과 약세장이 번갈아 나타나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박스장이라고 하죠. 박스장이라도 좀 이게 좀 박스의 상단과 하단이 좀 꽤 영역이 넓은 이런 박스장에서 강세장, 약세장이 좀 번갈아 나는 요럴 때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술적 지표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앞쪽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거의 같은 얘기가 되지만요, 대세 상승장에서는요, 가매도 기준을요, 30%보다 조금 더 높게 잡으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대세 하락장에서는요, 가매입 기준을요, 70보다 조금 더 낮게 잡으시는 게 RSI를 사용하시기에 좀 보다 더 바람직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론적인 RSI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스탁디니 시스템에서 RSI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톡 DNA 시스템을 이용해서 RS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Find Stock DNA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요, 이제 일반 회원에서 프라임 회원으로 등급을 저희들이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주가 방향성 예측 요 메뉴하고요, 기술적 분석 메뉴를요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가 방향성 예측 이 메뉴를 통해서요, 이제 투자 대상 종목을 1차적으로 선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방향성 예측 페이지 보기, 요거는 물론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만 그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 방향성 예측 페이지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선택에서 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그 지역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유니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니버스는요, 코스피 200부터 시작해가지고 K탑 30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단 코스피 200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격 예측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노이즈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제 향후 주가가 어느 방향 움직일지 예측한 그래프들이 이렇게 쭉 그려집니다. 이 빨간색은요, 주가에서 모든 노이즈를 다 제거한 상태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요, 그 오리지널 주가 그대로 예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색깔별로요, 이거는 1% 노이즈를 제거한 거, 5% 노이즈를 제거한 거, 10% 노이즈를 제거한 거, 또 15% 노이즈를 제거한 거, 각각에 대해서요, 다 예측을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둔 겁니다. 그래서요, 투자 대상으로 일단 우리가 적합한 종목들은요, 모든 노이즈 레벨 하에서 주가가 다 상승한다고 예측되어지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뭐 메리츠 금융지수도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요, 저 밑에 보면은 또뭐 한전기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저기 여기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요, RSI를 적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요, 기술적 분석 메뉴를 클릭하십시오. 하고요, 기술적 분석 페이지 보기 들어가서 이 Stock DNA, TA, Technical Analysis at Stock DNA 요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기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지금 메뉴가 우리 모멘텀 지표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모멘텀 서 메뉴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RSI 그림을 그리는 이 버튼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일단 유니버스 선택하시고 구성 종목, 아까 우리 메리츠 금융지주를 한번 분석하기로 했으니까 메리츠 금융지주를 쭉 내려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여기 이제 RSI를 그릴 때, 그 기간은요, 우리 보통 한 14일 정도로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14일로 하고요. 데이터는요, 이게 노이즈를 주가에서 하나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 오리지널 그 주가 그대로는 0%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요, RSI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RSI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요, 여기 빨간색 있죠. 빨간색이 0% 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 주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 주가고요. 이 주가에 대한 축은요, 왼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있죠. 파란색은요, RSI P914, 이게 기간을 14로 했고 N 이퀄 0% 하니까 노이즈를 하나도 제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RSI를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좀 분석하려고 하니까요, 그래프가 너무 뭐 여러 개가 나타나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 주가를요 좀 꺼놓고요, RSI 그래프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 빛깔이요, RSI가 30인 선을 나타내고요, 이 녹색이 RSI가 70인 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RSI가 이 70은 넘으면 가매입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30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가매도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보라색 선은요, RSI 50을 나타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메리츠 금융지주의 RSI를 보면요, 일단 70은 넘기지를 않았지만 30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요. 요게 지금 50 근방에서 이렇게 막 요동을 치고 있죠. 물론 뭐 70을 자주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요 RSI의 움직임만 보면요, 지금 이 메리츠 금융지주에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70을 한참 넘겨서 가매입 구간이 있다면은 뭐 주가가 반전될 거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30 이하로 자주 떨어지면서 오르긴 오르는데 70까지 못 오르고 계속 30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주가가 하향 추세로 갈 위험이 있지만, 지금 뭐 30 이하로 별로 떨어진 적도 최근에는 거의 없거든요. 단지 이제 70 이상으로 뭐 치고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가매입도 아니고 가매도도 아니고 주가는 막 그냥 평균적으로 적절한 영역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기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를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앞쪽에 주가를 예측해 보니까 이게 향후 20일 동안 상승한다라고 예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막 RSI 입장에서 봐서는요, 굳이 투자를 반대해야 될 별다른 이유는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요, 이거는 실제 주가를 이용한 거고요, 노이즈를 제거시킨 본질적 주가 20%까지 노이즈 제거한 거를 본질적 주가라 하거든요. 본질적 주가를 이용해 가지고요, RSI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RSI를 다시 분석해 보면요, 요 빨간색은요 20% 노이즈를 제거한 상태에서 본질적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것도 노이즈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RSI를 그린 건데요, 요거를 보셔도요, 요게 저기 30과 70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매입도 아니고 가매도도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메리츠 금융지주는요, RSI 입장에서 봐서는 뭐 노이즈를 제거하나 노이즈를 제거하지 안 하나, 두 영역 모두에서요, 이게 매입 포지션을 취하는 데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한번 요번 주에 한번 매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RSI를 이용해서요,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모멘텀 지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